방송 경남. 지난해 11월 정부의 인정을 받은 전국 택배 연대 노동조합이 설립됐습니다. 노조 설립 이후 조합원들은 노동권을 보장받기 위해 힘쓰고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택배 연대 노조 창원 성산지회가 7시간 공짜 노동 해소와 또 수수료 정상화 등을 내걸고 원청과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택배 노동자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어떤 상황인지 민중당 서경철 위원장 연결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 택배연대노조 창원 성산지회가 원청인 CJ 대한통운과 갈등을 빚고 있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입니까? 네, 그 택배연대노조 창원 성산지회 그 대리점장들과요. 그 대리점 수수료 관련 협의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최근에요. 네. 4월부터 쭉 진행을 했었는데 지난 6월 23일 날 이것이 결렬이 됐습니다. 그런데 원청인 CJ 대한통운이 개입해서 조합원들이 그 배송 물품을 다른 터미널로 빼서요. 네. 직영기사들은 물론이고 이제 이제 대리점의 택배 기사들과 단기 계획을 맺어가지고 대체 배송을 진행을 했습니다. 뭘 말하냐면요. 택배기사들과 대리점 간에 정상적으로 이렇게 교섭이 협상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네. 원청이 개입해서 문제를 지금 확장시키고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먼저 앞서 말씀하신 대리점장들과의 그 수수료 협의 문제에 대해서 자세히 좀 말씀해 주시죠. 네, 그 택배 노동자들의 배송건당 수수료를 월 보통 한 820원 정도 받습니다. 네. 고객들이 한 2,500원 정도, 2,300원 정도 지불하는 게 상당히 낮는데요. 이 금액을 그대로 받는 게 아니고요. CJ 대한통운이 그러니까 그 간접적으로 위탁 대리점과 계약 관계를 맺고 있거든요. 네. 택배 기사들은 또 위탁 대리점과 계약 관계를 맺고 있고요. 네. 이 과정에서 대리점 수수료를 운영비 명목으로 떼고 있는데요. 네. 그 비율이 천차만별입니다. 평균적으로는 10% 정도 되는데 적은 곳에서는 5%, 많은 곳은 20%, 30% 정도 되고 있습니다. 네. 한마디로 대리점장 의사에 따라 수수료가 책정되는 그런 이제 구조인데요. 이 대리점 수수료를 대리점장들과 협의를 했던 겁니다. 최근에요. 그 성산지에서의 최초하는 9%고 소장들은 이제 12%에서 절충한 10% 정도 됐었는데 네. 이게 갑자기 뒤바뀌어 갖고 원청이 기고하면서 대리점장들이 12% 고소하면서 협상이 결렬된 것입니다. 네. 그 원청에서 이제 부당하게 개입을 한 것이죠. 예. 그렇군요. 그러면 일단 원청이 개입을 해서 대리점에서 12%로 다시 올린 데는 어떤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게 7시간 공짜 노동 해소와 관련된 얘기일 것 같은데요. 네, 그 문제는 이제 그 7시 공짜 노동 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부당 공짜 노동을 했기 때문에 네네. 그 문제에 대해 그 공짜 노동에 대해서 이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 주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 원청에서는 사실 그 부분을 인정 못 하겠다고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은 대리점장과의 계약이니까 대리점장과 계약을 체결해서 해결을 해라라고 하는 것이고 네. 대리점장들은 그 문제에 대해서 대리점 그 수수료를 인하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만은 실제 원청에 개입해서 모든 게 무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예. 그러면 이 공짜 노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건지 좀 설명해 주시죠. 예, 공짜 노동은 이제 특별 노동자들이 사실은 13시간, 14시간을 일하는데요. 네. 그 배송 건당의 계약을 체결해서 사실은 이제 배송 업무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네. 근데 실제로 아침 7시에 출근해가지고 그 물건이 이제 집화장으로 내려오면은 그거 다 분류하는 작업까지도 실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 그 시간까지도 사실 여태까지는 공짜 노동을 했는데 배송 건당의 수수료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사실상의 원청에서 그 지불해야 될 내용 비용이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면 좀 정리해서 다시 보면 그 택배 기사들이 오전부터 해서 꽤 오랜 시간 7시간 가까이 택배 분류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 분류 네. 작업이 무임금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오랫동안 그렇게 진행돼 왔었습니다. 그렇군요. 현재 전국 택배 연대 노동조합이 정부로부터 설립 필증을 받은 합법 노동조합이라고 들었습니다. 네네. 그러면 교섭을 통해서 문제를 풀면 되지 않을까요? 사실 그것이 가장 이제 합리적인 그 방안인데요. 네. 사실은 이제 택배 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특수고용 노동자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네. 그 대리점장들과의 관계에서는 이제
개인 사업자로서 계약을 맺고 있지만은 실제로는 정부에서 봤을 때는 중로에서 판결이 작년 2017년 11월 달에 나왔던 해석에 따르면은 그것은 사용 종속성과 경제 종속성에 따져 봤을 때는 이게 노동자라고 볼 수 있다라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합법 노조로 인정을 받은 것이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CJ 대한통운의 대기업은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섭을 회피하기 위한 여러 가지 수책들 쓰는 과정에서 지금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교섭에 나서야 되는 것이죠, 사실은요. 그렇군요. 그럼 처음 얘기하신 그 대체 배송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네네. 현재 노동조합에서는 사측의 대체 배송 의혹을 주장을 하고 있고 또 사측에서는 조합원들이 파업이나 뭐 배송 거부를 하는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사실관계를 따져보면 어떻습니까? 네, 그렇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에 이제 공짜 노동했던 것에 대해서는 정당한 대가를 좀 줘라라는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협상하는 과정에서 이제 대리점장들과의 이제 수수료 인하 문제 갖고 협상이 진행되어 왔었는데 이것은 협상 자체가 이제 사용자들의 혜택을 통해서 진행되지 않으니까 노동자의 정당한 이제 정의권을 행사를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공짜 노동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할 수 없으니 우리는 배송 업무만 장담할 테니까 그것은 원청에서 해결해라. 라고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분리 작업을 하지 않고 몽창 물건들을 전부 다 쌓아놨던 것이죠.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배송이 안 되니까는 이쪽에서 배송을 못하게 된 상황이 되니까 이 모든 물건을 지금 사상터미널 쪽으로 다 옮겨서 그쪽에서 직영기사들과 그다음에 위탁대리점의 다른 택배기사들 단기 계획을 통해서 이것을 지금 대체로 배송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지금 막 갈등을 빚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조합원들은 배송 건당 수수료를 받는데 이렇게 되면 수입이 줄어드는 것 아닌가요? 그렇죠. 조합원들의 생계는 아주 막에는 상당한 타격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그 회사에서는 조합원들의 목숨줄을 쥐고 흔들고 있는 것이고요. 그 정당한 쟁의를 방해하는 아주 부도덕한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을 깨겠다는 그런 의도로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원청은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나요? 예, 지금 참 심각한 상황이 발생해 있는데 오늘도 이제 그 사상터미널에서 우리 택배 노동자들과 그다음에 CJ 대한통운과의 충돌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조합원들의 배송 물량에 대해서만 송장에 별표 2개를 찍어가지고 지금 물질을 다로 빼고 있습니다. 사상터미널로요. 그래서 이 배송된 물품을 지정된 곳에 빼돌리고 있는데 이것은 원청이 직접 개입하지 않으면은 벌어지지 않을 그런 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원청에서는 대리점장들과의 계약이니까 알아서 해라 해놓고는 물건을 저쪽으로 빼돌리고 있는. 그러니까 원청의 사실상의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고 이번 기회에 노동조합을 깨겠다는 의사로 분명하기 때문에 원청은 사실은 이번에선 직접적인 개입자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 하청업체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청이 CJ 대한통운이고요. 그 밑에 대리점이 있고요. 이 하청업체에 해당하는 대리점장에게서 부당한 대우도 받는다고 들었거든요. 네네네. 어떤 건가요? 참 CJ 대한통운의 다른 택배기사도 마찬가지지만 택배 노동자는 2중 3중으로 사실은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죠. 대한통운의 직접적인 개입 행위로서의 노동조합의 그 부당한 탄압을 받고 있고 또 대리점장들로부터는 그동안에 오랜 관행이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실제로는 뭐 마음 내키지 않으면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 그거 자체가 바로 해고가 되는 이런 것도 있었고요. 뭐 전주의 경우에는 단체 카톡방에서 자신의 지시대로 제대로 답을 하지 않았다 해서 해고가 됐고 언론에 나왔던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개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그 특성상에서 언제 계획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 제대로 목소리 한번 내지 못했던 일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 노동조합이 생기다 보니까는 조금 이런 문제들이 점장들과 관계에서는 그 해소가 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동안에요. 어쨌든 지금은 그 위탁 대리점장에서 봤을 때는 부당한 대우는 인격적 대우가 뭐 문제가 있었던 거고 그다음에 가장 큰 문제는 수수료가 천차만별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택배 기사들의 정당한 권리를 찾기까지 참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당연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요. 맞습니다. 앞으로 이 상황 어떻게 진행될 걸로 보십니까? 네, 참 안타까운 현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도민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CJ 대한통운은 2017년도에 7조 매출이 있었습니다. 2010년도에 10조 매출을 계획하고 있고요. 2020년도에는 25조 매출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택배는 갈수록 늘어나고 뭐 이유는 증가하고 있지만 택배 노동자의 현실은 계속 열악해져 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 좀 안타깝다고 볼 수 있고요. 어쨌든 정부가 설립필증 노동조합 설립필증을 발부한 만큼 CJ 대한통운이 교섭에 직접 나서도록 정부가 노동부가
근로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특별 근로감독을 해서 문제가 생겨 있는 곳에서는 일벌백계로 처벌을 해야 한다고 보여지고요. 제도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특수고용 노동자들에 대해서 국회에서 법률 제도적 정비가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네. 그다음에 저희들 이제 시민사회 영역에서는 이 택배 노동자들의 억울한 사정과 노동자업을 지키기 위해서는 지연대책위를 구성해서 이 택배 노동자들에게 힘을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민중당 서경철 위원장이었습니다.